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추가 세수 관련된 건데요. 네. 오늘 뭐 많은 논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 신혼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것들이 사실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일정 정도 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공공 그 부지에서 괜찮은 이제 공공 부지를 토지 임대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어서 좀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집단 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좀 위치가 좋은 곳에서 그걸 분양을 안 되면 또 공공 임대를 좀 한다든지 이런 이제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게 부지를 확보하고 또 그 공사하는 것과 또 방금 이제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세액 공제를 하는 것과 또는 필요한 경우 대출한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신혼주택에 대한 공급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런 데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추가 세수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한 규모로 해서 좀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우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이런 공적 주택의 추가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부족하고 더딥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돈이 없어서의 문제냐, 부지가 없어서 문제냐, 행정 절차 많이 걸려서의 문제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동안 주택기금을 포함해서 해왔는데 계획을 발표하는 이게 왜 안 되느냐의 문제가 돈의 문제라면 저는 그건 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와 절차의 문제에서 병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이걸 잘 살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년도 청년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미래대응 기금에서도 청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거기도 예산을 포함시킵니다. 예, 지금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실은 몇몇 절차적인 병목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랑 그 서울시랑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견 해소도 필요하고 또 이제 부지를 적절하게 이제 확보해서 빨리 푸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이걸 이제 획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관 재경부 장관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 중에 세제 관련해서 여전히 네.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일부 사항들을 좀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큰 흐름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포인트는 공정과세이지 이를 통해서 수급 관리를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주거 안정 그다음에 공평 과세입니다. 예, 공평 과세가 제일 핵심인 거고 그다음 실은 이제 공정 과세, 응능 과세 이런 요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 우리 사회 양극화 중에서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중에 특히 자산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산 양극화 해소의 방법으로서 이제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똘똘한 집안채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그동안 똘똘한 집안채 관련돼서 이 것들이 이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좌절감을 느낀다. 근데 이게 공정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이번에 세제 개편에 일부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네.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논쟁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더 하여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6억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실거주 10년 했는데 56억이 됐다. 그러면 그게 약 40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 근데 실거주인데 이걸 다 세금을 더 이제 한 2억 4천에서 9억 4,500으로 확대되는 것이 이제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내지는 억울한가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논쟁을 바라보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 40억에 이 이제 예산이 여전히 이제 30억 정도의 이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이나 또는 투자 수익률을 비춰봤을 때 수용 가능한 거냐 또는 이 논쟁에서 이 세금 자체가 과도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건 좀 충분히 서로 논쟁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입장 보면은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불공정하다고 느낄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종래에 똘똘한 집안채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각종 언론의 사설이고 칼럼이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이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또는 다른 부작용이냐 이 구분해서 논쟁이 돼야 되는데 그 문제식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 문제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예측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면 이제 현금 흐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래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제도가 바뀐 것이면 그게 사회적 공감이 있으면 수용을 하겠지만 또 논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정부성 논쟁 중에서 저는 이제 어떤 담론적인 그 지점은 예측 가능성과 이제 시민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하고 있는데 좀 더 정부 안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부가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도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2분의 1만 하고 이렇게 단계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금년에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게 내년도에는 2분의 1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또 이렇게 온전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양한 말씀을 듣고 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정부안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다양한 토론의 내용들을 좀 더 유연하게 흡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경청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고령자들에 대한 지방에 갔을 때 집 파는 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게 중과를 유예가 아니고 단계별로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지방의 주택에 대해서 또 1주택에서 빼주는 거 광역시를 제외하는 부분 이런 부분 경청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경청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네. 시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다. 네, 알겠습니다.